야, 그거 인상이 별로 안 좋게 이제 눈 같은 거 좀 잘 봐야 되겠다. 바로 쳐다봐야 되겠다. 딴 거 쳐다보니까 되게 안 좋네. 자, 피고적격 들어갑니다. 13조하고 14조가 피고적격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1항부터 볼까요? 왜 이거 꼼꼼하게 조문을 보냐면 행정수송법의 중요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 조문, 판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자, 1항에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나오죠.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줄여서 해당 행정청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또는 처분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을 필요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소멸하게 됐죠.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여기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4조는 피고를 바꾸는 피고 경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피고 경정은 저 뒤에 나오는 소의 변경하고 일부가 겹치기는 하지만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의 변경하고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은 피고 적격 들어가는데요. 원고 적격만큼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것도 시험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고 적격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피고 적격에 대한 1항의 내용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오죠. 그래서 그 말은 원칙적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의 피고 적격은 원칙적으로는 나오죠.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피고의 적격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조문 표차가 중요한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조문을 좀 철저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10년 시험 문제에서는 조문에 있는 내용의 표현이 그대로 나왔느냐 이걸 묻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해석상으로 맞는 거 말고 표현이 일치하는 걸 묻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조문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모든 조문은 그렇지 않지만 중요한 조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 해당 행정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당의 행정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니까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은 처분청이라고도 표현해요. 처분청이라고 해도 많이 써요. 해당 행정청 또는 처분청이 된다. 여기가 뭐냐? 특징이에요. 특이한 형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행정청이 뭐냐? 요건데요. 자, 요거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행정청이 뭐냐에 대해서는 어디 나옵니까? 제일 앞에 개념 정의에 나와요. 그래서 그 행정청의 개념이 조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가면 2조의 정의가 나오는데 2조의 정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행정청인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뭐냐면은 재밌는데요. 그래서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요, 법 2조에 보면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러한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 공단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 그래서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이러한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이런 거다라고 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자기들도 의식하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법에서의 상식은 행정청의 개념은 원래 이런 거죠. 행정기관 중에서 의사표시권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는 거죠. 우리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옛날에 복습을 잠깐 해보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행정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에서는 행정 주체가 있었고요. 이러한 행정 주체는 행정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정 주체의 한 조직을 이루는 구성 부분으로서 행정 기관이 있었어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 주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격 또는요 이러한 당사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죠. 당사자에 해당돼요. 이게 있지만은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행정기관 중에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권한 중심으로 봤을 때 권한 중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의사의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진 행정기관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강학, 이론적으로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강학성 행정청의 개념은 이는요 적어도 뭐냐면 이런 행정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강학성 행정청은요 행정기관 중에서도 의사의 결정권과 표시권을 다 가진 아니라면은 적어도 의사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였다면 이게 뭐냐면 강학성의 행정기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에서는 뭐냐면 이 공공단체라든지 또는 이 사인은 뭐냐면 위임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사인인데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위임 위탁받은 사인은 뭐냐? 수탁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국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공공단체 그리고 이러한 수탁사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원래 행정주체란 말이에요. 이게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행정청이 아닌데 여기서는 소송법상의 행정청의 개념에는 공공단체나 그 사인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물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정리를 해보면 행정청이라는 개념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 행정청의 개념만 봤을 때는 오늘 보는 관점인데 행정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죠? 하나가 뭐냐면 원래 강학상의 이론적인 의미의 행정청이 있어요. 행정기관만 얘기되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행정
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송법상의 행정청의 개념이 있는데, 그랬을 때 잘 알다시피 이러한 강학상의 행정청은 이러한 행정기관 중에서 의사표시권이죠. 이러한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만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만 되고, 행정소송 이것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에 대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둘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런데 공공단체라든지 또는요, 이러한 수탁사인 의 경우에는 강학상 내가 포함되는데, 행정수송부에서는 공공단체나 수탁사인도 행정청의 개념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것도 출제된 적 있죠. 소송법상의 행정청의 개념이 더 넓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범위가 좁다. 왜냐면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행정수송법조차도 행정청 하면 이게 더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얘들도 포함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정청인데, 실제로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청의 개념은 이 행정기관을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특징에 들어가죠. 왜 특징이냐면, 행정은 법인격이 없어요. 소송에서의 원고나 피고도 결국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기격이 없는데 당사자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행정기관은 뭐냐면, 분명히 이러한 법인격은 없어요. 이때 행정기관은 이러한 법인격은 없는데, 문제는 말이죠. 항고소송에서는 피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피고의 적격은 인정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칭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기관인격이다, 이런 말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알아두면 나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거침을 행한 행정청이다. 이제 원래 법인격을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이 마치 말이죠,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인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징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느냐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나오더라도 결국은 누가 나오느냐? 처분청이 나오겠죠. 행정기관이 나올 거니까 어차피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할 겸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게 더 낫겠다, 이래가지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씩 거쳐을 행한 행정청인데, 두 번째가 이제 비고적격 예외가 있죠. 예외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권한이 넘어간 경우죠. 이런 권한이 승계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권한이 넘어갔다 할 때, 승계란 말은 권한의 이전이 있는 상태인데요. 권한의 이전이 있는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권한의 위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권한의 위임된 경우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위임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은 이전이라도 위임한 하게 되면 주었다는 뜻이고요. 위임 받은 하게 되면 받았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승계는요, 그 자체가 승계한 해도 그거는 받았다는 뜻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피고가 누가 되느냐 이건데요.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뭐냐면, 승계라는 것은 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 준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돼요. 위임은 한다는 말이 돼요. 위임해 준다고 하고, 승계는 받는 뜻에서 이제 잘 알다시피 승계한 행정청, 이때는요, 권한이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넘어갔을 때는요, B가 있잖아요. 승계한 행정청이 있는데, 이러한 승계를 한 행정청이 된다 이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승계를 하는 말은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요, 권한을 승계는 기본 위임을 의미해요. 위임 또는 권한의 이전인데, 이 위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위임의 경우는 주었다 받았다가 명확해야 됩니다. 받은 행정청이죠. 위임 받은 행정청을 우리는 뭐냐? 행정청을 수임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위임청이 아니고 수임청이 된다, 이거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예외가 있죠. 그게 뭐냐면,
기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이 없어진 경우죠. 어떻게 없어졌나?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 88 올림픽 때는 체육부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체육부 장관이 있다, 기관이 없어졌다? 그럼 체육부 장관이 일단 처분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데 체육부 장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피고가 없어졌다?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그 기관이죠. 그래서 없어진 경우는 그 기관, 그 처분행정이란 그 기관의 그 기관이 소속한 결국 뭐냐면 알다시피 행정청이라는 것은 어디 가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소속된 이러한 국가나 또는요 없어진 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필요로 한다. 그죠? 그래서 공공단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요 국가는 개념인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국가는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체의 개념에는 국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공공단체는 수탁사에는 나와 있지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기관이 없어졌을 때는 그 기관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에 그리고 지방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된다. 그래서 공공단체에 귀속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조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것도 나오지만은 도로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경우를 이제 묻게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조문을 설명한 거고요. 첫째, 원칙적으로 뭐냐? 했던 얘기 다시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 여기 해당 행정청이라고도 하고, 또는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니까, 처분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처분청이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처분청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첫째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청을 독임제 행정청의 경우인데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임명장을 장관한테 받을 때도 있고 대통령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근데 임명권자가 곧 바로 뭐냐? 또 징계권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그 만약에 처분청이 만약에 그런 처분청이 처분하는 행정청이 독임제인데 그게 높은 놈입니다. 뭐냐면 처분청이 첫째로 대통령의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선거소송 같은 건 예외고요. 먼저 보통은 인사적인 처분 같은 그런 처분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처분청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호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 직접 나가긴 그렇다 해가지고 이때는 뭐냐면 누가 나가냐면 소속 장관입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주무장관을 얘기합니다. 그게 꼭
행안부 장관이 혼자서 독점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늘 나서는 게 아니고 업무마다 해당되는 장관이 피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가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에 같은 경우는 임명장이 대통령 임명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형식으로서는 대통령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셈이 되지만은 그때는 소송을 할 때는 소속되는 장관을 피고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국회의 경우는 행정사무에 관한, 국회도 이제 사실은 입법기관이지만은 행정사무가 있거든요. 그럼 국회 행정사무에 관한, 장관급이 누구냐 하면은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해야 되고, 대법원의 경우는요,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됩니다. 장관급이고요. 어떤 얘기는 선거관인데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됩니다. 뭐 총장, 처장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얘들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고는 얘들이 된다. 그래서 이 요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다르고요. 행정기관 중에는 합의제 기관도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 이 합의제 기관은 보통 이름이 위원회인데 합의제 기관의 경우는 두 종류가 있죠. 합의제인데 의사의 결정과 표시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위원회 중에서 합의제 행정청인데,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합의제 행정청이다. 피고가 합의제 행정청에 대한 처분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렸다. 이런 것도 있죠. 바로 합의제 행정청인데,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는요, 피고가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이러한 피고가 누가 되냐? 당연히 이제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잘 보세요. 위원, 회가 피고가 되는 거죠. 위원회가 피고가 되죠. 뭐 당연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행정청이니까 위원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하동문, 그래서 원칙적이라는 말은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인데,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입니다. 이런 예외는 그냥이 아니고 피고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둡니다. 만약에 소송하실 때 피고는 누가 되냐면 우리 위원회가 되지 않고 다른 게 된다 이거죠. 그럼 누가 예외는 뭐냐면 위원회가 아니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가 된다.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거였어요.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는 그냥 예외가 되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그런 규정을 둬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된다는 말 나오죠. 그럼 이 장이 되는데 이 장이 되는 것은 뭐냐면 노회선장입니다. 장이 있잖아요. 피고가 되는데 위원회가 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노동위원회, 해난위원회, 해난 심판을 담당하는 해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위원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는 선거소송입니다. 이때는 이 소송은 선거에 관한 소송이고 당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건 반복인데요. 앞에 나왔던 얘기를 하면 다시 하면 예외적인 형태인데, 그거 뭐냐면 권한의 위임,
이러한 권한의 이러한 승계가 있다 또는 권한의 이러한 위임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는 권한의 위임이 뭐냐? 권한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넘어갔을 때는 받은 쪽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되냐? 바로 아까 전에 얘기한 승계를, 즉 받은 것을 승계라고 하는데 승계한 행정청이 됩니다. 근데 승계한 행정청이 다시 말하자면은 수임청,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이 되는데 수임이란 말 자체는 위임을 받는다 가지고 위임받은 행정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죠. 원칙적으로 이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 위임행정청, 위임청, 위임을 행한 행정청은 이건 안 됩니다. 위임청은 원칙적으로 자기에는 권한 없죠. 권한을 넘겨줬으니까 이제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요, 위임행정청은 위임한 하게 되면 위임청이 됩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권한을 넘겨줬기 때문에 자기 권한 지금 자기 손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중요한 이거 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한을 승계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승계를 하는데 문제는 예외가 있어요. 원래 위임은요, 법적으로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당연히 위임은 법적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법적 개념이 아닌 행정 실무를 하다 보면은 법적으로는 권한이 안 넘어갔지만은 실제로 행정 사무 처리상 또는 실무상으로는 또는 사실상으로는 뭐냐면, 그런 권한을 대신 행사하기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서울시에 관한 건축에 관한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의 어떤 건축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에서 서울시장의 권한 맞지만은, 뭐, 예를 들면 63빌딩이다, 또는 뭐 400층짜리 빌딩이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서울 전체 외관이 달라지고, 달라지니까 그런 거는 서울시장이 좀 챙겨야 되겠지만은, 그거 말고, 그냥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짓는 거, 그거 사실 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시장이 꼭 봐야 되거나 정책적으로 판단이 될 문제가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서울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까지 올라오게 되면 본청에서 그런 업무를 다 처리하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업무들은 구청장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법적으로는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법적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냥 이거는 굳이 우리 그 서울시까지 와가지고 사인 받아 가지 말고, 이거는요 일정한 뭐 규모 이상 이하에서는 요 정도는요 언제나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에요. 즉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고 행정사무처상 내부적으로만 위임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뭐냐, 내부 위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위임이나 대리 같은 경우는 법적인 개념이지만은 내부 위임은 그냥 사실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자기들의 상호 관례죠. 그래서 내부 위임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내부 위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대결, 후열, 대신 결제하고 나중에 열람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부 위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전결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임 전결상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판례에서는 내부 위임 나오는데요. 내부 위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요 이러한 그 법적으로 정말로 이러한 권한을 넘겨주는 법적인 위임이 아니에요. 이 위임이란 말은 법적으로 이러한 권한이 이전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권한이 여전히 서울시장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냥 이거는요 법적인 위임이 아니고 행정실무, 또 다른 말로는 사실상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을, 사실상으로는 뭐냐면 사실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법적인 위임이 아니고 행정실무상 사실상 내부 위임의 경우는 권한이 이전에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러한 법적으로는 권한의 변동이 없어요. 이러한 권한의 위임이나 이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내부 위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서울시장의 권한을 동작 구청장이 대신 행사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피고가 누가 되느냐 할 때는요,
이거는요, 피고가 누가 되느냐? 피고 적격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고 적격에 대한 얘기인데, 이 피고가 누가 되냐 할 때, 피고는요, 권한이 안 넘어갔어요. 그럼 원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내부 위임자입니다. 원래는 아까도 봤지만, 원래 내부 위임자 또는 내부 위임청 해도 좋습니다. 내부 위임청도 다 좋은데요. 내부 위임청입니다. 원래 위임했을 때는요, 위임청이 아니고 수임청이 되는데, 이건 내부 위임청이 되는 거죠. 내부 위임청이 되고, 내부 위임청이, 피고가 되더라. 당연하죠. 권한이 인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구청장은 자신의 명의로 하면 안 되고 서울시장 명의로 이렇게 발령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그냥 서초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행정법 내부에 들어가지고 조직에 대한 권한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건 다 모르잖아요. 그냥, 그게 날라오는 문서에 적혀가 있는, 처분을 행한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처분청이구나. 알아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문제는요. 한 번씩, 그러니까 내부자, 이런 수임청이, 내부 수임청이 있는데, 이 내부 수임청이, 원래는 내부 위임청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해가지고 문서가 나가야 되는데, 내부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자신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표시, 이런 의사에 대한 이런 표시를 해요. 원래 이 의사 표시가 없어요. 그럼 의사 표시했다. 이 의사 표시란 말은 다르게는 일정한 처분을 했다, 또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랬을 때 내부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국민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이때 할 수 없이 이때는 내부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원래 원칙은 내부 위임청이지. 왜냐하면 권한 이전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내부 이런 수임청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내부 수임청을 표현한다. 요게 이제 다 이거든요. 도표를 내놨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그 자기가 권한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시키는 것을 대리라고 해요. 대리의 제일 핵심되는 건 뭐냐면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위임이 이전된 거, 이런 권한 이전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러한 대리의 경우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로 뭐냐면, 대리를 시키는 쪽이 뭐냐? 피대리청이라고 해요. 자기에 대한 대리를 받는 거죠. 대리기사 불렀을 때 뒤에 차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피대리청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리를 할 때, 피대리청은, 대리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원래의 해당 행정청이죠. 원래 권한을 가진 해당 행정청에 들어가는데 피대리청이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이 이전되니까 여전히 피대리청에게 뭐냐면 피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대리청은요 권한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그 업무만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대리청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위임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계한 행정청, 성계한 행정청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임청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피위임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위임청. 그래서 피자가 붙는 것들은 원칙, 그래서 피위임청인데, 이 피위임청, 피자 붙은 것들은 대체로, 피고적격이 인정되더라. 이런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원래 지방의회는 뭐냐? 합의제 의결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합의제 의결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이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행정청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은 행정청을 표현한다 할 때는 주로 집행기관을 의미합니다. 장관, 시장, 도지사 뭐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부분인데, 그거 뭐냐면 지방의회 의결입니다. 지방의회 의결. 그냥 지방의회에서는 잘 알다시피 원칙적으로 뭐냐면 그 자체가 합의제 의결기관이죠. 의사의 결정권만 있을 뿐이고 표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방의회는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강학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합의제 의결기관, 즉 강학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러한 지방의회는 강학상으로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니까 행정청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지방의 의결도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의 이러한 내부에 이러한 자율적인 행위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한다든지 제명 같은 것도 있고요.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이 있어요.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이 있고요.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으로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이거는 집행 단체장을 매결하지 않고 직접 지방의회가 해결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 할 때는요, 징계나 제명할 때는 지방의회가 그 부분은요, 강학상의 행정청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나오죠. 그러면 이야기가 다 된 셈이거든요. 근데 775페이지 보면 처분청 나오죠. 처분청이 대통령이나 수석장관 쪽 나오죠. 다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 그냥 공공단체의 경우는 뭐냐면 뭐 공사 같은 또 공공조합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조 피고의 경정 들어가죠. 피고를 바꿀 수 있는 거죠. 피고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피고가 바뀌면 소송 자체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미국 놈들이 운영선 소송하게 되는 주로 번호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만은 미국 놈들은 유명한 판례 사건 같은 것들 얘기할 때는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원고와 피고를 가지고 이름 짓죠. 셀리 대 크레이머 사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셀리 대 크레이더 사건, 그 다음에 루터 대 보덴 사건, 이런 식으로 원고와 피고를 나열하면 그 사건이 특정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당사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당사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자체가 씹어버려가지고 될 수 없지만 또 피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도표 나오시니까 봐주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피고 경정 나와서 14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밖에서 생각할 때는 얘인 줄 알았는데 잘못 지정했다. 중요한데요. 14조 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중요한 내용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거는 원고인 당사자만의 문제지 공무원은 아무 지가 다 하면 신청만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정의 정보를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줘야 된다. 그러겠죠. 네가 이제 피고 됐다 알려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신청에 대해서 피고 경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허락을 안 해요. 저 기각 결정을 냈다. 그때는요, 즉시 항고할 수도 있다. 사항에서는요, 그러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요, 처음에서 안 나왔다 90일 지나면 얄짤 없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소의 어떤 그 기간에 대한 특례를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5번에는 1항에 의한 결정 나오죠. 공동허가에 대한 결정인데 공동허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송이 부계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옛날 거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소제기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제기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6항에 보면 취소령이 제기된 후에 13조 1항의 단서 또는 13조의 2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옵니다. 피고에 관한 피고 적격에 대한 얘기죠. 방금 공부했던 피고 적격에 해당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법원이 피고를 경정할 때는요, 당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1항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신청만 나옵니다. 신청에 의한 결정만 가능하고요. 6항에서는요, 일정한 사유가 생긴 때는 신청 또는 직권에서 피고를 경정한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직권 또는 신청, 하나는 그런 거죠. 여기 이제 피고에 대한 이야기 다입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의문 나는 거 있으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계속하죠.